지원을 했니? 내가 아니 그 병동에서 배우고 싶은 게 뭐니? 거기 가면 캐스트 같은 거나 그 뭐지 그 너는 우리 병동에 취업을 하면 어떤 식으로 기여를 할 수 있니? 왜 우리가 널 뽑아야 돼? 나 되게 프렌들리하고 밝아. 그래서 되게 병동 분위기도 띄울 수 있어. 안녕하세요. 네, 이번이 두 번째 영상을 찍어보려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요. 잘 나올까 모르겠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세 곳의 병원에 붙었던 그 썰 인터뷰를 하면서 영어 인터뷰는 또 어떻게 진행했는지, 어떤 걸 물어보는지 중점적으로 후기를 말씀드리고요. 맨 마지막에는 그 영국 병원에 있는 그런 취업 공고들 어디서 볼 수 있는지랑, 그리고 면접 그 팁 같은 것, 그리고 어떤 걸 물어보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좀 저의 총 3번 영어 면접에서 첫 번째 병원 썰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언제였더라? 작년 여름쯤인가? 이제 뭐 그때 제가 한창 솔직히 말을 하면 뉴질랜드 간호사를 준비를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리게 된 거예요. 이 정도 걸릴 줄은 나도 예상을 못했는데 정도로 그 뉴질랜드가 이제 다른 해외 같은 경우는 서류 처리 속도가 확실히 느려요, 한국보다. 그래서 그런 거를 아무리 감안을 해도 올해부터 해가지고 뉴질랜드가 그 방안 같은 거 그런 개편도 좀 있어가지고 제가 구하는 그 시기가 정말 거의 가뭄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뭐 자리는 없었고요. 원래도 인기가 많은 코스긴 하지만 더욱이 그때는 막 이게 막 개편하고 한다고 연고 학교가 몇 곳 없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막 엄청 막 밀리고 막 대기번호 순도 거의 막 1년 대기번호 순 받고 막 이래가지고 정말 그때 멘붕이 왔었거든요. 내가 진짜 2019년 동안 한국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할 게 없이 그냥 멍 때리고 있어야 되나 좌절을 하고 있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같이 영국 간호사도 한꺼번에 준비를 하게 됐어요. 또 이렇게 막 영국 간호사에 대해서 알아봤을 때 그 영국 간호협회에서 계속 기준을 완화를 하더라고요. 요구사항도 계속 완화를 하고, 그래서 약간 그런 수준이 지원하러 오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느껴져가지고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그냥 같이 시작을 해보자 하게 시작을 했고요. 운이 좋게도 뭐 시험도 통과를 하고 서류까지 어떻게 어느 정도 된 상태여가지고 그때부터는 영국 병원에 지원을 할 수 있어서 영국 병원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저 앞서서 뭐 이렇게 지원을 했던 그런 후기가 거의 없었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경쟁률인지도 몰랐었고, 또 지금 브렉시트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간호사, 뭐 의사 인력난이라고는 해도 이게 기업가 입장에서 스카이프로, 그것도 완전 생뚱맞은 동양 아시아인이 면접을 보면 약간은 좀 그렇잖아요. 만약에 저희가 어떤 회사 사장이었는데 완전 생뚱맞은 외국인이 스카이프로 면접을 보고 일을 시켜달라, 거기다가 비자까지 지원해달라 하면은 선뜻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쉽게 합격이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경쟁률도 상당히 높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올라와 있던 거의 대부분의 병원 모집 공고에 다 지원을 했었어요. 물론 제가 그때는 간호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해외 간호사 프로그램으로만 지원을 할 수 있었고, 거의 한 달, 2달에 걸쳐서 닥치는 대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공고가 올라오는 것만 해도 그래도 한 8, 9개 정도 있었고요. 그 중에서 그래도 제가 좀 가고 싶은 곳 조금 추려서 그나마도 좀 추려서 6곳을 집어넣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한 곳은 비자를 지원 안 해준다라고 공고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떨어졌고요. 나머지 5곳에서는 한 곳 빼고 다 연락이 왔었고, 그래서 4곳에서 인터뷰 면접을 잡자라고 연락이 왔었는데 마지막 한 곳을 제가 약속을 잡지 않은 걸 빼고는 그 면접 본 3곳에서는 모두 합격을 했습니다. 보통 그 영국 병원에서는요, 그런 취업 공고를 낼 때 병원 단위로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구역을 관할하는 그런 의료 형태 이름이 NHS거든요. 아마도 내셔널 헬스 시스템이 아닐까, 아니면 그래서 NHS 구역으로 보통은 취업 공고를 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그 구직 공고를 보고 들어갔었죠. 제가 맨 처음에 집어넣었던 곳이 이제
이름을 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일단 ANHS라고 할게요. CQ 점수도 제가 지원했던 것 중에서 꽤 높은 편에 속했었고 그리고 런던에 상당히 인근 지역이었기 때문에 뭐 월급 플러스 받는 것도 있고 그리고 런던으로 놀러 가기에도 좋겠다라는 생각에 취업이 된다면 가장 1순위였던 곳이었습니다. 그쪽은 약간 이미 많은 경험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스카이프로 외국인 간호사랑 면접을 보고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뭐 처리를 하는 그런 과정이 상당히 스무스했어요. 그래서 첫 면접이 그 병원이었다는 게 정말 다행이다 싶었을 정도로 그래서 면접은 상당히 면접 전까지 스무스하게 진행이 됐었고요. 면접을 이제 보기 전까지 여러 가지 사전 조사를 물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쪽 직원이 저한테 어느 병동 출신이고 또 만약에 우리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어느 병동에서 일을 하고 싶니? 라고 물어봐서 저는 GS 병동에서 경력이 2년 있었고 이제 해외 나갈 때 일단 서지컬 파트로 보내준다면 좀 더 적응하기 쉬울 것 같다라고 답변을 보냈는데 그래서 OS로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OS는 정말 하나도 모르는데 일단은 오케이 했고 면접을 보게 됐고요. 그래서 면접을 볼 때는 스카이프로 보게 됐었고 그리고 우리나라랑은 조금은 다르게 자신이 지망했던 그 병동의 시니어 시스터라는 직급이랑 그 면접을 보게 되거든요. 지원했던 그 병동은 영국에서 치면은 꽤 큰 병동이었기 때문에 시니어 시스터가 2명이었었나 봐요. 그래서 메인 시니어 시스터가 있고 그리고 도와주는 그런 이런 스태프, 시니어 스태프가 있었기 때문에 그 2명이랑 면접을 보게 됐었어요. 그분들이 정말 나이스하긴 했었는데 뭔가 제가 얘기를 하면 계속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좀 얘기하는 게 재미있나 보다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넘겼다가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약간 깔깔깔 이렇게 웃으셔가지고 이게 느낌 안 좋다. 이거 100% 이거 떨어질 것 같은데 막 이래서 그냥 약간 정말 나중에는 자폭하는 심정으로 그냥 웃기기라도 잘해야겠다 해서 막 제가 그때 한국에서는 밤 10시에 면접을 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나 이거 면접 보려고 지금 화장 다 하고 상의만 갈아입었다고 막 이렇게 막 자폭도 하고 이게 생각보다 면접이 꽤 길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4, 5명이 한 3, 40분 내로 면접이 끝나는 그런 시스템인데 여기는 1대1로 정말 한 20분, 30분 동안 하기 때문에 질문을 정말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짧게 하면 할수록 질문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든 최대한 많이 길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면접관이 혹시 우리한테 질문할 게 없냐라고 물어볼 때는 최대한 많이 물어보세요. 안 그러면 저처럼 추가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남다 보니까 나중에 끝나겠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보고 왜 OS 병동에 지원을 했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 병동에서 배우고 싶은 게 뭐니? 어떤 걸 배우고 싶어? 거기 가면 캐스트 같은 거나 그 사람이 다치면은 외부로 고정하는 그 프레임이라고 하니? 그런 것도 볼 수 있지 않아? 나 그런 것도 보고 그러면 너는 우리 병동에 취업을 하면 어떤 식으로 기여를 할 수 있니? 왜 우리가 널 뽑아야 돼? 나 되게 프렌들리하고 밝아. 그래서 되게 병동 분위기도 띄울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있잖아 아시안이니까 만약에 아시안들이 입원을 하면 좀 더 되게 친근하고 그 사람들도 컴포터블하게 느끼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들이 되게 정색을 하더라고요. 그 표정이 좀 굳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순간 이게 되게 좀 웨이시즘 같은 약간 함부로 이렇게 인종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그때 한번 느꼈었어요. 갑분싸 될 수 있으니까 뭐 괜히 뭐 아시안 이런 거는 얘기하지 말고요. 뭐 이제 본인의 성향이나 성격이 나이스하다 아니면 내가 뭐 이 정도 어느 정도 뭐 간호에 열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잘 얘기를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은 합격을 했고요. 그 면접이 끝나고 일주일 뒤인가 또 면접이 잡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열심히 좀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일단 이제 준비를 하고 그 다음 주에 면접을 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BNHS라고 할게요. 그래서 BNHS는 10개 내외로 해서 딱 간호 지식에 대한 질문만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욕창, 낙상, 치매 그리고 뭐 직원과의 불화 그리고 뭐 환자의 컴플레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딜링할지 어떻게 매니지 할 것인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었고요. 한국에서 우리가 배워왔던 대로 대답을 하면 됩니다. 그때는 좀 준비를 했었어서 우리 병원에 대해 질문할 거 없니? 라고 했을 때 몇 가지 막 질문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처음 알았던 게 NH 소속으로 일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그런 키워커 오커모데이션 같은 것도 그 NH마다 다 거의 다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병동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한 간호사가 6명에서 7명 정도 환자를 보는데 그거를 이제 한 명의 헬스케어 어시스턴트랑 그러니까 총 2명이서 한 6명에서 7명 사이에 그런 환자를 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이랑 비교해보면 완전 꿀! 면접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 한 일주일 뒤에 연락이 갈 텐데 이미 점수를 보니까 이미 너 합격이야. 너 이미 합격이니까 미리 웰컴한다고 얘기를 할게 해서 우리 병원에 온 걸 환영해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상당히 뿌듯하고 나도 그래도 면접을 잘 볼 수 있구나 자존감이 상승한 컷컷. 마지막 봤던 곳은요 런던 완전 이너존에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합격을 하면 20%의 플러스 20%의 연봉을 더 받을 수 있는 곳이었지만 여기도 이제 제가 또 설지컬 와드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OS 병동으로 넣어주더라고요. 근데 OS 병동에 약간 마이너하게 ENT도 같이 하고 다른 것 자잘자잘한 것도 같이 하는 병동이었어가지고 적응하고 이렇게 배워나가는 데는 꽤나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서 2순위 정도로 생각을 하던 곳이었는데 질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계속 비슷한 거 물어보고 그래도 제가 그런 공부했던 바운더리 안에서 대부분 이제 나오더라고요. 이 병동에서는 너가 가장 최근에 했던 널싱에 대한 디벨롭먼트는 어떤 거였냐고 그래서 어떤 수업을 들었고 어떤 식으로 디벨롭 했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봐서 가장 최근에 들었던 보수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국제 간호윤리 뭐 이런 이제 수업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수강을 했었었는데 그게 이제 영어로 하면 International Ethics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순간 긴장을 했는지 아니면 정말 무슨 생각이었는지 International Ethic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국제적인 인정에 대한 수업을 들었다고 그래서 약간 저도 이제 막 그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고 막 하다가 나중에 생각을 하니까 에스닉이 아니라 에식이라고 미안하다고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약간 아리송 약간 이런 표정 짓다가 그러냐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순간 잘못해서 또 그런 약간 레이시즘 같은 이야기를 또 할 뻔. 이때는 이미 어느 정도 다 제가 이제 갈 길도 확정이 됐었고 또 운이 좋게 또 워홀 비자도 또 집어넣었었는데 워홀도 됐었고 해서 비자 문제로 나가지 못할 경우는 없는 그런 안전빵을 마련해놨었기 때문에 거기서 워홀 비자도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막 했었어가지고 정말 그 면접 끝나고 당일 2시간 뒤인가 합격했어요 이렇게 메일을 보낸 거예요. 결국에는 미안하다고 이제 드롭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했던. 그래서 지금 현 상태는요 1순위라고 했던 ANHS랑 서류 진행 다 하고 이제 한 2주 전에도 한 번 너 언제 영국 오냐고 이렇게 연락이 와서 워홀 비자가 4월 말에 시작이 되니까 그때쯤 해서 맞춰서 가겠다고만 얘기만 했어요. 절대 뉴질랜드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별 탈이 없다면 5월에 나가서 이제 그 병동에서 일을 익혀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면접을 보고 한참 뒤에 나가요 이렇게 비자 나오는 게 어렵나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하시고 막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계속 일 때문에 계속 개인적인 사정으로 막 밀리고 이랬었고 그냥 비자 대부분 지원해주거든요. 그래서 한 달 반 내로 해가지고 대부분 이제 바로 티어2 비자 받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영국 간호사로 해서 빠르게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어 성적만 있다면 그 절차 시작하고 한 7, 8개월 내로는 대부분 간호사 자격증 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고를 어디서 보냐가 이제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저 공고는요. 저는 처음에는 뭐 인디드 UK라든지 뭐 이제 다양하게 해가지고 그런 잡 찾는 사이트를 계속 봤었는데요. 그게 결국에는 어느 사이트로 해서 들어가고 해도 결국 연결되는 곳은 트랙잡스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의 NHS에서 내는 오버시스 프로그램은 그 트랙잡스에 다 있고요. 지금도 제가 최근에 한번 보니까 한 대여섯 곳 다른 NHS에서 모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다 지원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병원에 지원을 할 때 그 병원에 뭘 보고 지원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요. 저도 이 병원을 실제로 눈으로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NHS 소속이라고 해도 분명히 어느 병원은 좀 약간 덜 체계적일 수도 있고요. 또 뭐 어떤 병원은 또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또 내가 엄청 일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걱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보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가장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CQC라는 게 있거든요. CQC는 그 영국 NH 병원이나 여러 가지 클리닉들의 케어 퀄리티를 이제 점수화해가지고 약간 인증평가 같은 그런 시스템인데요. Improvement required, 그리고 good, 그리고 outstanding,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 9 정도 되는 병원에 가는 게 그래도 적응하기도 쉽고 약간 좀 더 체계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그걸 기준으로 결정을 했었고요. 그 지금 현재 병원들도 다 한 번씩 검색을 해보시면 뭐 outstanding인 곳도 있고요. 아니면 뭐 굿인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좀 improvement required인 경우도 좀 많기는 한데요.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참고해서 나중에 병원을 결정을 하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이런 팁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제너럴하게 어떤 질문을 받았나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거는 제가 최대한 좀 그때 질문 받았던 거를 최대한 이렇게 상기시키고 해가지고 영어로 복원을 해서 한번 올려볼게요. 그래서 혹시나 영어권 병원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꽤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간호 지식에 관련해서 먼저 이렇게 하면은 가장 많이 물어봤던 게 낙상, 치매, 그리고 욕창 관련해서는 꼭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디서 꽝 하는 넘어지는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그 사람이 넘어져 있었다, 낙상이 되어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일 처리를 하겠니? 너의 프라이어리티는 뭐니? 이런 거 물어봤었고요. 그 다음에 욕창이 있을 때 너가 어떤 환자를 어세스 하는데 그 어세스 할 때 새로 발견된 욕창이 있었어. 그러면 어떻게 할래? 라는 그런 질문도 있었고요. 그리고 치매는 너가 돌보는 환자들 중에 치매인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가 밤만 되면은 그 자신들 애기들 데리러 가야 된다고 병동을 나가려고 해. 그러면 넌 어떻게 하겠니? 뭐 이런 것. 그리고 정말 간호 지식 같았던 거는 뉴스툴을 가지고 이 사람의 early warning sign 같은 거, 그런 거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지. 그래서 정말 뉴스툴을 물어보는 곳이 병동에 두 곳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 뉴스툴 아니? 라고 물어보는 곳이 있었고, 또 한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바이탈 사인을 주어주고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인 것 같니? 라고 물어보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뉴스툴은 꼭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워커랑 문제가 있다면 뭐 예를 들면은 너의 코워커가 손을 안 씻고 환자를 사정을 하려고 해. 그러면 너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겠니? 뭐 이런 거나, 아니면 환자의 보호자가 너의 그 전번 간호사를 계속 싫어하고 컴플레인을 걸어. 그러면은 너는 어떻게 행동을 대처를 하겠니? 그런 것들도 함께 물어봤었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우리가 배워왔던 대로만 얘기를 하면은 전혀 점수 깎일 일 없고 대부분 대답 잘했다라고 얘기 들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인선 면접에 대해서는 너가 일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어떤 거야? 그래서 넌 그걸 어떻게 버텨냈어? 그런 거나, 아니면 tell me about yourself, 뭐 이런 거, tell me a little bit about yourself.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받으면 나의 경력이 어땠는지, 내가 어느 학교 출신이고 나의 경력은 어떻고 뭐 어떻게 했는데 왜 그 병원을 그만두게 됐었고 그 그만두면서 또 여기 지원을 했는지,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그런 질문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일반적인 회사에서도 많이 물어보는, 너는 그러면은 왜 우리가 너를 뽑아야 되니? 아니면 우리 병동에서 어떤 걸 배워가고 싶니?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제가 받았던 질문 리스트는 제가 따로 파일을 만들어서 공유를 해드릴게요. 이번 두 번째 영상도 어떻게 다 이렇게 찍어는 봤는데 일단은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고 별로면 다시 찍어야겠어. 면접을 보는 동안 그래도 꽤나 재밌었던 것 같아요. 준비한다고 정말 그때는 전화 영어도 끊었고 또 여기저기 자료도 얻고 유튜브도 많이 보고 막 그러면서 그때 한동안 정말 또 준비를 많이 했었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도 좋은 결과 얻었었고, 이게 또 처음으로 해보는 영어 면접이잖아요. 정말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 내가 이 정도로 개소리를 할 수 있구나. 그래도 정말 자신이 노력을 한다면 정말 그 노력한 만큼 아직 간호사, 그런 간호 직종은 돌려받을 수 있는 직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상을 돌려받고 더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이니까요. 정말 혹시나 관심이 있으시면은
한번 도전을 해보고 그 도전으로 인해서 뭐 도전은 좋은 결과가 안 나왔더라도 정말 좋은 경험이고 또한 또 하나의 배울 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나 이렇게 해외 간호사의 꿈을 키우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할게요. 혹시 또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물어보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꼭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